그러니까 요 8단원을 하고 요거를 해야지 딱 맞아요. 왜냐면은 8단원 예전에 써보세요. 이제 오늘 배웠던 거 기억 크게 안 나잖아. 속도가 뭐야? 속도가 뭐였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할 얘기가 속도와 거리예요. 거리. 자, 8단원 타이틀은 속도와 가속도였죠. 이번엔 속도와 거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주인공 함수는 여기 속도입니다. 8단원의 주인공 함수는 위치죠. 위치. 그렇죠. 위치를 미분해야 속도가 되니까요. 근데 이번 단원의 주인공 함수는 속도 함수가 됩니다. 속도 함수. 자, 보세요. 자, 복습을 하나 해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시각 t에서의 그 어떤 위치의 의미를 갖고 있는 함수를 한번 ft라고 한번 해봅시다. ft. 근데 뭐 요 위치라는 건 사실 되게 많아요. 저게 뭐 좌표일 수도 있고 높이일 수도 있고 깊이일 수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아무튼 저게 위치 함수. 근데 뭐 딴 거는 기억 못해도 그지? 위치 함수를 자 뭐 하면 속도로 바뀐다는 거지? 그렇지. 미분하면 예를 들어서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해버리면은 그게 이제 속도 함수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vt라고 쓰기로 했죠 우리가. vt 함수. 그래서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로 바뀐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이 친구를 이제 한 번 더 미분하면 속도의 변화율이 나오죠. 가속도가 됩니다. 미분을 하면 이제 보통 이제 가속도 함수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얘는 그래서 시각 t에서의 가속도 함수. 그러니까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속도를 외워야 해. 그치? 속도가 뭐야? 그러면은 빠르게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율 이렇게. 그럼 가속도는 정의가 뭐였습니까? 속도의 변화율.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율. 속도는 위치의 변화율. 그 변화율이니까 이제 미분하면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미분하면 너가 되고 너를 미분하면 너가 된다. 얘들아 근데 이쪽으로 가는 게 그럼 뭐겠어? 적분인 거야. 이번에 그래서 반대로 가. 반대로 가는 연습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 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우선은 제일 이해하기 좋은 건 좌표축이라서 그 x축 그걸 놓고요. 자, 만약에 여기가 좌표가 A인데 내가 만약에 그 시각 t에서의 점 P의 좌표를 FT라고 한번 해볼게. FT. 그래 놓고서는 시각이 예를 들어서 시각 3인 순간에 점 P가 여기 있었나봐. 숫자로 할까? 시각 3인 순간에 점 P가 한 5에 있었나봐. 근데 이제 시각을 좀 흘려봤거든. 시간을 한 7초까지 가봤더니 얘가 여기 있나봐. 여기는 한 9라고 해보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시각 3에서는 저기 멈춰있는데 시각 7에서는 저기 멈춰있는 거야. 위치 함수지. 이렇게 쓰면 어때? F3이 얼마고? 그렇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잖아. 아, 3초인 순간에 점 P는 좌표 5에 멈춰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이 얼마인 순간에는 7인 순간에 어디에 멈춰 있습니다. 이렇게 멈춰 있습니다 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요즘 그 개념 설명하는 거다. 원리를 알려드리는 거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고 숫자 가지고 하면 좀 편하잖아요. 숫자 가지고. 여기서 그러면 좋다. 오늘 할 게 별로 없어서 좋다. 이제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점 P에 자 시각 T가 시간이 3초에서 7초까지 시간이 변했지. 그치. 여기서의 점 P의 위치의 변화량. 이렇게 물어보면 너는 쟤네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나 더 답을 할 거야? 4라고 말하면 되겠다. 그지? 왜냐면
5에 있던 애가 어디로 갔으니까? 9로 갔으니까. 그럼 위치의 변화가 얼마 생겼다? 4요. 그치? 그게 플러스 4다 이거. 오른쪽으로 변화가 생긴 거니까. 그래서 원래 이거야. 만약에 시각 t가 이제 시간이 3에서 7까지 변화했을 때 그 전피의 위치의 변화가 얼마 생겼냐 그러면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거야. 뒤의 시간의 위치에서 앞의 시간의 위치를 빼는 걸 위치의 변화량이라고 그래. 얘가 지금 9고 봐라 얘가 5니까 빼니까 얼마가 돼? 이렇게 위치의 변화를 4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 거야. 시간 됐죠? 자 만약에 반대로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만약에 시각 3에서 이거 보기만 해봐. 시각 3에서 여기가 8에 있던 애가 시간을 한 9초까지 흘렸더니 얘가 여기 1에 멈춰 있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자 3에서 9까지 시간을 흘렸잖아요. 그랬을 때 이 친구의 위치의 변화량은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건 마이너스 7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처음보다 왼쪽으로 7칸 갔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원래가 자 시각이 3에서 9까지 변했을 때 그 점의 위치의 변화량은 항상 뒤의 시간의 위치에서 앞의 시간의 위치를 빼는 게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F9가 얼마였죠? 1이었고요. F3이 얼마였죠? 이렇게 빼서 너는 위치의 변화가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면서 위치의 변화가 음수가 나오면은 처음보다 왼쪽에 있는 겁니다. 위치의 변화가 양수가 나오면은 처음보다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항상 끝에, 그러니까 그죠? 끝의 시간의 위치에서 앞의 시간의 위치를 빼는 게 무조건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부호랑 마이너스 부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처음보다 양의 방향으로 변해 있으면 위치의 변화는 양수고 처음보다 음의 방향으로 변화했으면 위치의 변화는 음수가 됩니다. 높이를 봤을 때 처음보다 위에 있으면 양수고 위치의 변화가 처음보다 아래에 있으면 음수고 깊이를 봤을 때는 처음보다 깊숙이 들어가면 양수고 얕게 들어가면 음수가 되는 겁니다. 원래 그 위치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게 와리가리밖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밖에 안 합니다. 수직선이었으면 이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고요. 높이였으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막 이렇게 움직이지 못한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각이 이제 시간이 3에서 7까지 흘렸을 때 대충 이런 그림이라면 요거 시각 3에서 7까지 시간을 보냈을 때 이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은 이것 빼기 이거라서 4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냥 뭐 설명한 것 뿐입니다. 여기서예요. 근데 여기서 t가 3에서 7까지 이제 시간을 흘려보냈을 때, 시간을 진행시켰을 때 위치의 변화량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전피의 그 위치의 변화량은 얘는 F 뒤의 시각의 위치에서 앞의 시각에서의 위치를 빼는 것으로 위치의 변화를 구할 수 있다는 방금 설명 들었는데 근데 얘를 봤더니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온다는 거야.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저게 F 빼기 F네. 근데 이게 잘 봐봐. 그냥 참고사항인데 원래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예를 보잖아. 이게 사실은 실전 개념인 거야. 이게 그 미적분 1이나 이제 뭐 미적분 2 같은 나라에서 이게 뭔가 이렇게 F 빼기 F를 만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기는 해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움직임은 뭐겠어? 첫 번째 움직임은 아래쪽에다 뭐 좀 붙여주고 싶지 않니? 그렇지. 이런 걸 붙인 다음에 약간 이렇게 고정을 해주고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면서 기울기 해석을 하는 게 우선 첫 번째야. 첫 번째 움직임. 이게 제일 많지 이게. 근데 우리는 이제 많이 배운 사람이야. 실력자란 말이야. 미분만 배운 게 아니야. 적분도 배웠거든. 얘는 그러면 적분의 결과물을 갖기도 하잖아. 원래 그냥 적분
계산하면 이렇게 하지 않니?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적어주고 여기다가 이제 뭘 적을 거냐 이건데 그렇지 F 프라임 X 그러니까 이렇게 적는 것도 이제 우리한테는 하나의 기술이 생긴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 애를 봤을 때 미분 쪽의 해석법은 이 느낌으로 가는 거고 이렇게 적분의 모습으로도 쟤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두 가지의 이제 갈래길이 생긴 거야. 할 수 있는 게. 이걸 잘 기억해놔. 이게 이제 문제를 시작하는 도입부거든 이게. 이런 디자인을 봤을 때. 이게 딱 시작점이라서 이 움직임이 잘 안 느껴지거나 이 움직임이 없는 아이들은 그 문제 시작이 안 되니까요. 시작이 안 되니까 나 좀 할 수 있는데 시작이 안 되네. 야 이런 느낌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야 이거 설명해야지 지금. 오 선생님 이거 F 빼기 F인데요. 그러면 이거 인테그랄 아닌가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에서. 그렇지. 그리고 여기다 이게 dt라고 적을게. 시간에 대한 경우니까. 근데 얘야 여기다 뭐 적어야 되냐면은 얘들아 여기 적는 게 이거 F의 도함수가 일로 가야지. 그치. 근데 F가 좌표지 좌표. 좌표라는 게 위치의 의미를 들고 있는 함수지. 근데 이 F를 미분한 게 일로 가야 되잖아. 말해봐. 여기 뭐야? 속도. 그렇지. VT.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인 거야. 속도를 정적분하면 위치에 변화가 나오는 거야. 하나도 안 어렵지. 이렇게 쉬울 수가. 이게 제1위 개념인 거야. 첫 번째 개념. 속도 함수를 정적분하면 이게 위치의 변화를 알 수 있구나. 첫 번째 개념. 중3에도 진단 테스트를 봤어요. 4명이. 근데 그 식이 너무 귀여워요. 애들. 너희가 쓰는 식은 귀엽지 않거든요. 뭐가 이제 속세에 찌든 식들. 모든 그지. 근데 걔네들은 식이 진짜 이게 상상하기 어려운 식이에요. 이게 아래 진단 테스트를 보면은 나는 그 정답을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 식을 보거든. 근데 식을 봤을 때 웃겨요 진짜. 너무 웃겨. 그러니까 약분도 좀 이상하게 하고요. 막 넘겨도 그러니까 이게 틀에 박히지 않는 식이라니까. 너희는 보통 내림차순 쓰잖아요. 걔네들은 내림차순까지 3줄이 걸려요. 그게 되게 웃기다니까요. 이게 너희는 보자마자 2차, 1차 바로 써버리잖아. 걔네들은 1차 썼다가 2차, 3, 막 썼다가 상수 한 3개 있는데 이게 여기 3이 있었고 여기 5가 여기 마이너스 2가 있거든. 3, 5를 먼저 더해서 8이 나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여기 마이너스 2가 또 있네. 6이 바뀌고 3 더하기 5 빼기 2가 6으로 바뀌는데 2줄이 걸려요. 너무 웃긴 거야 그게. 글씨도 또 엄청 또 막 크잖아. 너희처럼 좀 많아지가 않거든. 걔는 이만한 글씨가 하나가. 이렇게 너희도 그렇게 귀여울 때가 있었다. 이제 어른이지 너희는. 자, 요거 이해가 되셨습니까? 속도함수를 정적분하면 뭐가 된다고요? 위치에. 그렇죠. 딱 이렇게 딱 감정을 잡으셔야 해요. 근데 봐봐. 그러니까 만약에 시각 3에서 어떤 애가 여기 있었는데 어떤 학생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시각 7에서 여기 있는 거야. 걔한테 이렇게 말해봐. 야 너 지금 4초 동안 4밖에 못 갔냐? 뭐 했어? 딴짓했지. 너 게임했지. 너 이만큼밖에 못 갔어. 아니 시각 4나 흘렀는데 너 왜 이만큼밖에 못 갔어? 그럼 걔가 너한테 뭐라 할 것 같아? 너 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어? 나 여기 있다가 200까지 갔다가 일로 왔단 말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처음의 위치와 맨 끝의 위치만 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시각 3을 딱 본 다음에 내가
장난이지? 그럼 얘가 진짜야? 그럼 너 실제 이동거리 장난 아닌데? 위치의 변화는 저거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이제 위치의 변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실제 이동거리. 실제 이동거리는 사실 여기 있던 애가 결과적으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실제 이동거리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쌤이 한번 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요거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위치만. 얘가 사실은 이렇게 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시각 3에서 5에 있던 애가 맞아요.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각 7에서 9에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얘가 그냥 이렇게 간 거를 아니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얘가 중간에 시각 5초 정도가 있는데 시각 5에서는 얘가 이 정도의 한 13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어떻게 움직였다 가정을 해버릴 거냐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도 이거 둘은 변해야 안 변해요. 이게 안 변하니까 그냥 위치의 변화량은 여전히 4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는 4가 생겼는데 얘가 실제 이동거리가 4가 아니죠. 많이 갔다 많이 왔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동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얘가 만약에 그냥 나 그냥 이렇게 갔어. 중간에 좀 앉아 쉬다 갔어.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떤 애는 야 그게 아니라 나 여기 13까지 갔다가 9로 돌아왔어. 내 위치의 변화는 4인데 나 실제로 훨씬 많이 움직였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냐 이거지. 그치? 그럼 내가 이 첫 번째는 그냥 위치의 변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자,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이동거리 대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공식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실제 이동거리. 그러니까 실제 움직임 거리는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이건데 우리가 얘들아 여기서 이게 지금 여기서 F5는 13이잖아. 네. 맞지? 그럼 실제 이동거리라는 게 이 노란색 길이와 이 노란색 길이를 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치? 여기서부터 이까지 더했다가 또 이 거리를 더해야 되니까요. 보니까 요 길이가 8이고 요 길이가 4잖아요. 네. 그럼 실제 이동거리가 얼마입니까? 12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건데요. 보세요. 실제 이동거리는 자 먼저 F5에서 이 F5 13에서 F3을 빼면 얼마가 나옵니까? 요게 8이 나오죠. 요게 처음에 노란색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F5에서 얼마를 빼야 됩니까? F7을 빼야죠. 그래야지 거리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뭐야? 요 값이 얼마예요? 4. 이게 4니까 이게 8 더하기 4잖아. 요게 실제 이동거리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좌표 축에서 너희한테 만약에 요 길이 구하라 그러면 누구 빼기 누구를 하냐고. 그렇지. 오른쪽에서 왼쪽을 빼잖아. 실제로 그래서 너희가 이제 초반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13 빼기 5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F5 빼기 F3이라고. 그 다음에 또 요 길이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길이가 또 F5 빼기 F7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실제 이동거리입니다. 이거를 한번 적분으로 표현해 볼게. 봐봐. 그러면 F5 빼기 F3은 얘는 인테그랄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에서 5까지 하시고 이게 F가 위치 함수죠. 그럼 얘도 여기다가 VT 적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플러스 인테그랄. 이번에는 7에서 5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5는 9, 7 넣어서 빼죠. 얘가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요게 이제 실제 이동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자, 잘 봐. 이게 좀 아쉬운 거야. 이게 3에서 5로 갔는데 적분이 아이고 7에서 어디로 갔어? 그럼 이게 요거만 자리를 바꿀 수만 있다면 연결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거 아래 위 자리를 바꾸려면 뭘 붙여야 되지? 한번 더 붙여볼게요. 봐봐. 그래서 요걸 그래서 뒤에 보입니까? 보이네 여기. 인테그랄 3에서 5까지를 적분은 가만히 냅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요 플러스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데 이렇게 바꾸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어때요? 상관없죠. 똑같은 거죠 이게. 그럼 여기서 또 뭐야? 여기랑 여기가 또 통일이 되긴 했는데 구간이 연결되긴 했는데 망했네. 함수가 어때 또? 다르니까 이게 또 합쳐지질 않아. 불편하지 않아? 조금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거 해결할 수 있겠어요. 왜냐면 잡아. 말에다 적을게. 자,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로 올게요. 여기로. 일단 이래가지고 얘를 인테그랄 자 3에서 5까지 앞에 거는 가만 냅뒀는데 근데 뒤에 친구를 요거를 어떻게든 구간 연결을 좀 해보려고 이게 5에서 7로 바꿨더니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원래 앞에다 붙이는 건데 넣어도 괜찮아. 그래서 얘가 인테그랄 5에서 7까지 마이너스 vt dt라고 우선 한번 써본 거야. 우선은 이러면 괜찮잖아. 구간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또 여기 함수가 틀어져서 이거를 맞출 수 있냐 이건데 맞출 수가 있어. 자 어떻게 맞추면 되냐면 잘 봐. 자 시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흘렀어? 3에서 5까지 흘렀지. 얘가 여기서 아까 여기서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이렇게 간 거 아니야? 자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 오른쪽이지. 속도 부호는 플러스란 말이야. 왜냐면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는 위치의 변화가 양수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율도 양수야. 근데 자 시간이 어디서 어디로 흐를 때는 5에서 7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갔잖아. 그 속도의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지. 근데 보니까 양수일 땐 마이너스,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붙였단 말이야. 이런 기호가 하나 있잖아. 뭐지? 절대값이란 말이야. 절대값. 절대값을 활용하면 이 둘을 함수를 합칠 수가 있어. 그래서 얘를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하면 되냐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뭔가 아래에 막 짝걸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아래로 와서 일로 와서 그럼 얘가 인테그랄 3에서 5까지 절대값을 너도 붙여주고 인테그랄 5에서 7까지 너도 절대값을 붙여서 써도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야. 까리? 이해되지? 무슨 말이야? 3에서 5까지는 얘가 속도가 양수여서 절대값 vt가 그냥 나올 것이고 5에서 7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뭐라고 지금? 마이너스니까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식이 된단 말이야. 드디어 구간도 연결됐고 함수도 어때? 똑같지? 이거는 그럼 한 번에 가야지. 한 번에. 어떻게 가면 돼? 자,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에서 7까지. 3에서 7까지. 자, 누구를 접근하면 된다? 누구를 접근하면 된다? 저게 누구다? 뭐다 저거? 절대값 vt 뭐다? 속력이다. 놀라워하지 마. 다 적어드렸어 저번 시간에. 속력의 정의, 속도의 절대값. 그러니까 실제 이동거리는 누구를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속력을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접근하면 된다는 거야. 간단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제 요거는 쌤이 이해시키고자 하는 설명이니까요. 요거를 잘 메모하시고 이따 요거 지운 다음에 이제 공식 정리 한번 해드릴 텐데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속력을 접근하면 실제 이동거리가 되고 왜 속도를 접근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는지를 실제 숫자를 가지고 보여드렸으니까 조금 납득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싹 지우고 이제 한번 대화가 되나 봅시다. 이게 해석이 되면 이제 이해가 된 거고, 이게 해석이 안 되면은 이게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이게. 자, 방금 설명 드렸던 거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그 시각 T에서의 그 어떤 점이 있는데, 점 P에 위치 함수를 내가 이제 ft라고 하고요. 위치 함수, 시각 T에서의 점 P의 위치를 ft라고 그러고, 그 친구의 그 속도 함수를 vt라고 하겠습니다. 저 vt는 이제 저 ft를 미분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첫 번째, 아까 배웠던 첫 번째 개념. 첫 번째, 자, 그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자, 이게 속도 함수를 접근하면, 얘는 그러면 의미가 t 그 점피의 시간이, 자, a에서 b까지 시간이 변했을 때 뭐가 나온다고?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이게 뭐 첫 번째 성능이겠죠. 그러니까 속도 함수를 접근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 그러니까 또 위치가 어떻게 변했어? 이걸 따질 수 있는 값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자, vt한테 절대값 붙여요. 자, vt 절대값이 뭐라고요? 속력입니다. 속력 함수를 접근하면은 이 전적분의 값의 의미는 시간이, 그쵸? 시간이 a에서 b까지 시간이 변화했을 때요. 이거는 위치의 변화량이 아니죠. 실제 이동거리죠. 진짜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는 것이고, 절대값 붙여줬거나 실제 이동거리. 그럼 세 번째. 요게 이해가 되나 봐봐. 만약에 내가 점 P에 자, 시각 T가 그 A인 순간에, 시각이 T가 A인 순간에 위치, 그러니까 시각 A인 순간의 위치, 이거 FA가 되겠죠. 그러면 FA를 한번 쓰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이해가 되나 봐봐. 한번 적어보고 한번 저거를 이해해보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되면, 요게 해석이 되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된 거지. 그냥 넘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요거 한번 읽어볼게. 자, 보세요. 자, 시각 4에서의 위치는, 근데 내가 시각 2에서 어디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시각 4에서의 나의 위치는 시각 2에서의 나의 위치로부터 그 시각 2에서 시각 4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주는 것으로 시각 4에서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느낌 아닙니까? 자, 내가 너한테 만약에 말했어요. 얘들아, 전화해가지고, 야, 나 지금 니네 집 쪽으로 300m 뛰어왔다? 다시 한번 들어봐. 내가 지금 니네 집 방향으로 300m 뛰었다? 나 어디 있을까? 시작. 그렇지. 절대 알 수 없지, 이거. 그렇지. 내 말은
이 위치의 변화량만 가지고는 나의 위치를 설명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니겠니? 어디에서부터가 필요하지? 그치? 시각 2에서 나의 위치로부터 이런 뜻이죠. 시각 2에서 나의 위치로부터 그 시각 2에서 4까지 변화량을 체크해주면 그럼 나의 시각 4에서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거예요. 자, 시각 A에서의 점피의 위치는 자, F0가 뭡니까? F0. 그렇죠. 초기 위치. 너 거기 있었구나. 움직이기 전에 그 다음에 그 초기 시각으로부터 시각 A까지 위치의 변화를 더해주면 너의 시각 A에서의 위치를 설명할 수 있다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이걸 이해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쉽죠? 별로 안 어렵지 않니? 대체로 별로 안 어려워. 자, 기본 13-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각이 제로인 순간에 원점을 출발했다고 하니까요. 그냥 내가 그 시각 t에서의 위치 함수를 잠시만 ft라고 가정을 할게요. ft라고 하자. 그랬을 때, 자, 시각 0에서 원점을 출발했다는 말이 f0가 얼마라는 소리야? 여기 좋지, 그지? f0 빵이고. 그러니까 움직이기 전에 시각 0에서 원점이 있었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구나.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 그 속도 vt 함수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4 마이너스 t제곱이다 라고 했어. 이게 속도 함수야. 이번엔 속도 함수를 주는 거야, 우리한테. 그럼 1번. 시각이 1인 순간과 2인 순간과 3인 순간의 위치를 한번 구해보래. 위치를. 그러면은 이런 거 아니겠어? 예를 들어서 F1이라는 것은 자, 초기 위치로부터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1까지. 그렇지. 이렇게 해주면은 시각 1에서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지금 이게 F0가 빵인 상태라서 너무 좋고 원점이 있었고 얘만 계산하면 되는 거네. 그래서 얘가 실질적으로 그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4 마이너스 t제곱 dt다라고 계산해서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근데 얘네가 좀 귀찮게 한 게 세 군데를 물어보잖아. 세 군데.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세 번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해. 그냥 임의의 시각에서의 ft를 구하는 거야. 시각 t에서의 위치를 구해버리는 거지. 얘는 그러면은 자, 초기 위치 f0로부터 인테그랄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에서 t까지. 그렇지. vt dt 들어가면 된다고. 그래서 vt 함수가 이게 4 마이너스 t제곱 함수죠. 얘는 그래서 4 마이너스 t제곱의 dt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어차피 f0 0이니까 무시하세요. 없애버리고 얘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계산 한번 해볼게. 얘는 그래서 자, 적분 갑니다. 오랜만이죠. 4 마이너스 t제곱. 얘는 그러면은 4t, t가 몇 수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의 몇 승? t 3승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차피 t 넣고 0 넣은 거라서 얘가 그냥 식이겠다, 그지? 변수야 뭐 그냥 겹쳐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계산 결과가 그냥 저 안에 거예요. 4t 마이너스 3분의 1 t 3승이 되었다. 얘가 이제 위치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ft를 그냥 구해버린 거예요. 질문이 뭐 물어봤냐면은 f1 얼마야? f2 얼마니? f3 얼마니? 뭐 세 개 물어본 거잖아. 넣으면 끝나지 뭐. f1은 4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3분의 11이 될 것이고 f2는 여기다 2 집어넣으니까 모르겠어. 컨닝 3분의 16
F3은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12에서 9를 빼니까 얼마입니까? 이렇게 위치를 구할 수 있다. 괜찮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번째는 뭐 물어봤냐면 시각 0에서 3까지 시간이 흘렀을 때. 자, 뭘 물어봤습니까? 움직인 거리. 실제 이동 거리 묻는 거죠. 실제 이동 거리. 자, 보세요. 잠깐 보세요. 실제 이동 거리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봐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있던 내가 여기까지 갔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위치의 변화가 이만큼이 생겼어. 내가 여기 있었는데 별자리에 있었는데 하트까지 움직인 거야. 근데 내가 그럼 내 위치의 변화량은 이만큼이잖아. 플러스 방향으로.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실제 이동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이 어때? 다르지. 그치? 그럼 여기서 왜 달라지냐 이거냐면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이렇게 간 거다. 그럼 실제 이동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이 어떻습니까? 이럴 땐 똑같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위치의 변화가 생겼는데 내가 중간에 속도의 부호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냥 속도가 플러스 이렇게 돼버리면은 실제 이동거리와 위치의 변화가 똑같아요. 근데 보세요. 자, 왼쪽으로 갑니다. 속도의 부호가 뭐죠? 마이너스죠. 그럼 마이너스 뭘로 바뀌었어? 뭐 이렇게 바꿔버리고 중간에 완이가 들어간 거야. 근데 내가 보는 시간 안에서 속도의 부호가 일정하면 그냥 그대로 간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보는 시간 안쪽에서 자, 뭐가 바뀐다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면 중간에 완이가 들어간 거야. 그럼 위치의 변화량과 실제 이동거리가 아마 다를 거야. 이해가 되셨어? 그러면 얘들아 봐봐.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얘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어? 그래, 그리고 싶어야지.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 그러니까 우선 그려볼까? 이게 이 생각이 먼저 들어가야 돼. 자, 그려본다. 자, 이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 아닙니까? 이렇게 생겼죠? 어디랑 어디에서 만나요? 마이너스 2랑 2에서 만나죠? 근데 시각이 마이너스 2가 의미가 있어요? 없죠 사실. 그래서 대충 그려봐도 이런 모습일 것 같긴 한데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0이잖아. 여기 2잖아. 근데 이 센터 라인 여기가 얼마야? 이 여기니까 축이 이렇게 하나씩 있으면서 이쪽 왼쪽 동네는 사실 의미가 없지. 이거는 뭐 그치? 시간 탐험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속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속도함수 그래프 그려져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를 봤더니 이쪽이 플러스 부호였는데 이쪽이 마이너스 부호가 된 거 아니야, 속도가? 그러니까 속도가 어디서 바뀌었네, 부호가. 시간이 얼마인 순간, 시간이 2인 순간 속도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었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오른쪽으로 가다가 시각 2인 순간 잠시 멈추고 꺾은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와리가리 해버렸다고 얘가. 그럼 잘 봐봐. 우리 좀 하거든 이제. 보라고 이제. 다 써먹어보고 지금. 원래 이런 그래프 있었는데 이게 제로인데 그치? 이쪽은 사실 의미 없거든. 여기가 2인데 3이 여기 있잖아, 그치? 얘가 무슨 함수였고 속도 함수였고 여기다 뭘 붙이면 절대값 붙이니까 여기서 얘가 차 이런 거잖아, 그치? 얘가 바로 무슨 함수다? 속력 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실제 이동거리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누구 적분하면 된다고. 절대값 VT 두 글자로고 속력. 그래서 이 핑크를 적분하면 된다는 거야. 핑크를 0에서부터 이 3까지 적분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넓이를 구하시면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운 거에 따르면 우리가 요 2차 함수 보이나요, 이거? 요 2차 함수죠, 이거. 여기 대칭 축이죠. 그럼 요 2차 함수 둘러싸인 면적 구하는 공식을 알죠? 요거는 당연히 그 면적의 몇 분의 몇일까요? 당연히 2분의 1입니다.
자, 한 번에 갑시다. 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하시면 되는데, 자, 몇 분의? 6분의. 요 최고차항 계수 절대값 1. 요 길이는 얼마? 몇 승? 이렇게 하면 바로 공식이 나오지. 요것은 64인가요, 이거? 그럼 요거 약분 하면 32인가요? 6분의 32 요즘 얼마입니까? 3분의 16인가요? 저쪽 넓이는 3분의 16이 나왔습니다. 근데 요쪽 넓이는 그냥 얘는 그냥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좀 구하기 힘들어서. 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인테그랄.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 3까지. 근데 원래 함수를 올린 거죠. 얘는 그럼 여기다 뭘 붙이는 함수예요? 그렇지. 마이너스를 붙이는 함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 dt. 얘 계산하시면 되겠죠. 계산합시다. 자, 바로 갈까요? 3분의 1에 t3승인가요? 3승 빼기 3승 하실 건가요? 27 빼기 3인가요? 27 빼기 8인가요? 얼마입니까? 괜찮죠 이거 이제? 빼기 몇 t인가요? 4t인데 그 t에다가 누구 뺄 건가요? 1이죠? 그럼 요거 3분의 12가 되겠네.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7이죠? 그럼 얘랑 얘를 뭐 하시면 답이다? 더하시면 답이다. 답은 3분의 23이 되겠죠. 요게 실제 이동거.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아래 거 연습 하나 해봅시다. 시작. 자, 그냥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프를 보고 나서 움직임을 예측해 보는 건데, 자, 한번 볼게. 봐봐. 자, 요렇게 뭐 좌표 평면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그 속도 함수가 그려져 있어. 그러니까 속도 함수는 이게 시간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 함수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려지는 거죠. 근데 얘네가 이제 오니까 어떻게 됐냐면 여기 3이 여기 있어. 1, 2, 3. 그 다음에 4, 5, 6, 7 이래가지고 요 정도의 2가 있는데 여기 찍었다가 여기까지 마이너스 2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 여기서 5에서 여기 4를 통과하면서 꼭대기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5에서 여기서 상수함수 구간을 가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함수라고? 속도 함수예요. 속도 함수. 그러니까 속도 함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속도의 부호가 좀 부호 체크 먼저 해볼까요? 여기서 부호가 뭡니까? 플러스. 여기는요? 여기는요?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속도가 뺄맛불이기 때문에 운동은 아짜 으짜 으짜 이렇게. 그렇죠? 그런 움직임을 가진 거고. 그리고 보세요. 자, 요 넓이 구하기 너무 쉽죠?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요 높이가요. 그럼 여기 위에 뾰로로로로로 이 친구의 넓이는 2네.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 속도 함수를 만약에 0에서부터 2까지를 정적분하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니까. 저게 바로 위치의 변화량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아닙니까? 수직선 위에다 그려볼게요. 거기 위에 설명이 있을 겁니다. 어디서 출발하여? 그렇지, 원점을 출발하여란 말이 있죠. 얘들아, 속도함수는 원칙적으로는 위치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야. 속도함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위치에 뭘 알려주는 거야? 변화량을 알려주는 거지 어디 있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속도함수를 줄 때는 초기 위치를 반드시 줘야 돼. 아까 내가 그랬잖아. 야, 나 지금 위에서 300m 뛰어왔다. 나 어디 있을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네가 부산에서 출발한 거야. 제주도야.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내가 소아고등학교에서 니네 집 방향으로 300m 뛰어왔어. 그러면 그 정도 있겠다. 이 느낌이 들지만 내가 그냥 300m 뛰어갔어. 이거 가지고는 내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속도함수를 제시할 때는 초기 위치를 반드시 줘야 합니다. 자, 어디 출발했다고 그랬고요? 원점. 좋아요. 갑니다. 원점에서 출발해서 자, 시각 어디까지는? 2까지는 속도의 부호가 뭐니까? 플러스니까 오른쪽으로 갔다. 얼마 갔다? 그렇지. 위치 변화가 2가 생겼으니까 요 정도 2. 여기서 시각 얼마인 순간? 2인 순간 얘가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구나. 근데 자, 봐봐.
V2가 얼마야? V2 영. 0이지. 멈춘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속도의 부호가 뭘로 바뀌었네?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어느 쪽으로 움직임이 시작됐다? 왼쪽. 그렇지. 왼쪽으로 했는데 또 이 아래쪽의 넓이를 계산해봐. 영. 2지. 네. 2지. 그러면은 집에서 맨날 애들 나한테 2지 이러는데 그게 놀리기 쉽다 이 뜻이겠죠? 아까 2지 여기부터 2, 4 2, 4 그럼 2에서 4까지를 얘를 접근하면 얼마가 돼? 이요. 마이너스 2지. 네네네.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가 얼마 생겼다? 마이너스 2가 생겼다. 다시 여기 있던 애가 어디까지 다시 간다? 원점. 그렇지. 다시 간다 이렇게. 그 다음 다시 속도가 얼마가 되고 영. 그 지금 시각 4에서 다시 원점까지 왔는데 근데 다시 거기서 잠시 멈추고 속도의 부호가 또 뭘로 바뀌었네? 플러스. 플러스로 바뀌었네. 다시 어느 쪽으로 갈 거다? 오른쪽으로 갈 거다? 이 넓이 계산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이게 7인데 요 길이가 3인가요? 네. 요 길이 1인가요? 네. 높이 2인가요? 네. 사다리 또란인가요? 네. 3인가요? 네. 오호 넓이가 4구나. 얼마 가는 거야 이제? 이야 가서 여기 멈추겠다. 여기 시간 얼마인 순간? 그렇지 7인 순간 이렇게 멈추는 거지. 실제로 그래서 여기서 띠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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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런 움직임이 그래프를 보고 그냥 보여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 넓이들은 위치의 변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부호는 방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난 솔직히 말해서 수능에서 이 속도 가속도 틀리는 애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 틀릴 거야.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이걸 틀린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근데 애들이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는 방향성이고 넓이는 얼마 같냐야 그냥. 이 간단한 거를 해석을 못하니까 보통 보기로 물어보거든. 5개 보기 주고서는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늘들로 이걸 못 찾아. 너희 다음 시간에 찾나 보자. 자 세고 그냥 깔끔하게 올해 수능 딱 준비해 보겠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미적분 원가정으로 그대로 그냥 거기서 어려운 거 내가 풀어드릴게요. 쉬운 거 되게 많거든요. 저게 그냥 미분할 시효 이런 거 있어요. 3점짜리 쉬운 3점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보시고 대신에 속도 가속도 하나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 한번 풀어봐. 풀어보고서는 이게 뭐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맞출 수 있지만 공부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은 기억이 안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나랑 같이 하면 되니까. 어찌됐건 난 이거 풀리는 거 이해할 수 없나요? 그치? 너희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된다. 자, 보겠습니다. 자, 1번. 자, 해석 다 했어요. 보기 보겠습니다.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1초 동안 멈춘 때가 있었다. 야, 언제 멈췄니 얘가? 여기서 잠시 한번 1초 동안 그러니까 1초 동안 멈춘 적은 없죠. 네. 잠시 멈추는 순간이 있는 거죠. 1초 동안 1초 동안 멈추려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 속도가 이렇게 속도가 0인 시간이 있어야죠. 거기서는 0 그 멈춰 있는 건데 이건 가다가 이렇게 트는 거니까 어느 한 순간에 멈춘 거죠. 그건 시간의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알아? 얘들아, 저만 하는 길이가 얼마야? 없어요. 이 점은 길이가 얼마인데? 0에 같아. 0이야 0. 그러니까 점은 길이를 재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끔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애들이. 선생님, 이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의 길이가 오래요. 근데 막 그래프 보다 보면 여기 빵꾸 뽕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건 길이가 뭔가요? 점이 빠졌는데? 뭐 이런 질문 한다고요. 그거 설명을 좀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아니 뭐 이런 질문 하지 않냐? 초등학생들 저번에 어떤 애가 이런 거 알려주던데. 그래서 재밌게 하다. 그러니까 케이크를 이런 거 본 적 있어. 동그란 케이크 있는데 케이크를 이게 3등분을 한 거야. 3등분. 요거 케이크 전체의 넓이를 1이라고 생각을 해봐. 전체가 1이야. 요거 넓이가 얼마야? 3분의 1이지. 3분의 1이 0.33가 가는 거잖아. 이것도 그러니까 요거 여기다 세배하면 0.9999가 가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왜 1이 아니냐? 이거 0.0이면 이거 어디 갔냐 이거지. 어디 갔을까?
그 친구의 대답은 0.99가 그게 초등학생이니까. 그 꼬맹이의 대답은 칸. 아유 이 멍충아 이러면서 아유 이 멍충아 그 칼에 묻어있지.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눠줬잖아. 그러면 그 칼에 그 케이크 칼에 그 케이크 묻어있잖아. 그게 저거를 셋이서 그렇구나. 이야. 초등학생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답을 한다니까요. 걔네가 뭐 극한이고 뭐고 알겠어 모르지. 일리가 있네요. 일리가 있지 그지. 케이크 야 그거 어떻게 안 묻어 칼에. 케이크 그 크림 묻어있을 거 아니야. 그게 이거다. 그래서 1번 보기는 거짓말입니다. 1초 동안 멈춘 적은 없고요. 잠시 멈추는 순간만 2번 있었던 겁니다. 2번 움직이는 동안 방향을 4번 바꿨다. 장난하시나? 방향 몇 번 바꿨습니까? 2번 바꿨습니다. 방향 바꾸는 순간이라는 것은 속도 부호가 변할 때입니다. 자, 몇 초인 순간 방향 바꿨고요. 또 얼마인 순간? 4초. 오케이, 여기 2번 바꿨습니다. 왜 이렇게 4번이냐 물어본 거냐면은 그거 증가 감소 이런 거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프가 올라가다 떨어지다가 올라가다가 떨어졌지? 4번 뭐 이상하지? 4번 느낌 있어? 들어와 약간 이 느낌. 절대 속지 않습니다. 3번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4초 후에 원점에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맞네 이거. 그치? 맞네. 얘가 왜냐면 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 왼쪽으로 틀어와서 돌아오는 순간 시각 4잖아. 네. 근데 의미는 보세요. 0에서부터 4까지 이 VT를 전체를 적분하면 얼마일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 4까지 이 VT 함수를 적분하면 위아래 넓이가 똑같잖아요. 네. 정적분의 값이 얼마입니까? 0. 그럼 위치의 변화가 얼마입니까? 0. 나 어디 있었는데요? 다시 어디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운동을 다 분석해버리면 끝나는 건데. 답은 3번. 4번. 또 우리 또 3번 답 나오면 넘어가잖아요. 이제 그러시면 안 되고. 4번. 전피는 출발하고 나서 6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있었다. 야, 가장 언제, 몇 초 후에 가장 멀리 있니? 그렇지, 7초지, 7초. 제일 멀리 있는 순간. 자, 5번. 전피가 출발하고 나서 7초 동안 움직인 거리는 6이다. 움직인 거리는 2 움직였고, 또 얼마 움직였고, 2요. 2 움직였고, 얼마 움직였고. 4요. 그럼 이게 딴 8 움직인 거지. 네. 전체 이동 거리는. 근데 실제 이동 거리를 구할 때는 속도한테 뭐 붙이라 그랬으므로 절대값 붙이라 그랬으므로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서 저 핑크 넓이를 다 더하면 실제 이동 거리다. 빨리 예제 하나 풀어보실까요? 14-2번. 관심 있게 바라봐봐. 이거는 이제 기출 문제거든. 모의고사. 근데 이제 거기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요. 그러니까 문제 밑줄을 잘 읽으셔야 돼요. 자, 얘네가 P에서 이 Q로 가는 직선 경로가 있대. 직선 경로가 있어서 따라서 움직인 건데 그 자동차가 뭐 3대 있나 보죠. 근데 이제 어떤 애는 첫 번째 자동차의 그 속도 함수인데 이게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대요. 이게 속도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시각 40초 걸려서 이제 도착한 거죠. PQ에.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봐. P에서 Q까지 직선 경로를 따라서 이동한 새 자동차 ABC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그려놓은 거다. 이게 이제 뭐 A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B 자동차의 그 속도 함수는 얘는 좀 빠르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그지? 시각 30초에서 끝났네. 여기 30초에서 도착했다. 그리고 이제 요 세 번째 그 자동차 C의 속도 함수는 여기서 얘는 왜 이래? 야야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40초. 이게 C 자동차의 속도 함수라고 합니다. 속도 함수 3개가 그려져 있어요. 자, 다음 설명 중에서 참인지 거짓인지 말하시오 하기 전에 자, 먼저 따질 걸 따집시다. 이 자동차 A가요. 자, 이게 속도 함수인데 자, 40초에서 어디 도착한 거죠? 그렇죠. P에서 이만큼 간 거죠. 네. 그리고 잘 생각해봐. 이 속도 함수가 다 부호가 어때 지금? 다 플러스니까 얘는 이제 그 후진은 안 한 거야. 그냥 계속 이렇게 간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얘는 자, 첫 번째 애를 보시면은요. 자, 속도가 뭐 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니까 이게 빨라지다가 여기 요 시각부터 요 시각까지 속도가 어떻습니까? 일정하니까 뭐 등속 운동이라 그러죠. 그냥 같은 속도로 가다가 느려지다가 멈춘 거죠.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나 봐 그냥. 그치? 여기서는 속도가 어떻게 된 거야? 그치? 감소한 거니까 감속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밟은 거예요 중간에. 가다가 다시 엑셀을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다가 여기서 멈췄다. 그래서 도착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그러면은 요 넓이랑 이 넓이가 어떨까요? 그렇죠, 같죠. 왜냐면 그게 바로 PQ 사이의 거리가 됩니다. 넓이는 지금 똑같은 상태라는 건 당연히 물어볼 거고요, 내 말은.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얘가 중간에 이게 우리가 이 속도 함수의 미분이 뭐라 그랬죠? 이게 가속도 함수죠. 그러니까 가속도기 때문에 자 봐봐. 이 친구 입장에서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요 순간은 보이나요? 여기 대충? 요 라인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니까 가속도가 음수죠. 가속도가 음수라는 말은 감속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은 거니까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야 브레이크 밟으면 뒤로 가진 않잖아, 그지? 이거 아니니까 그죠? 느려진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속도의 부호는 계속 어때요? 그 속도는 계속 플러스잖아요. 그래프가 위에 떠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속도가 양수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데, 그러니까 빨라지다가 느려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어찌됐건 같은 그 간격을 움직인 새 자동차라서 0에서부터 40까지 너 접근한 거랑 0에서 30까지 널 접근한 거랑 0에서 40까지 너를 접근한 건 무조건 똑같습니다. 같은 거리, 같은 도로를 갔으니까요. 자, 이제 보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A와 C의 평균 속도는 같다. 자, 평균 속도라는 건 뭐냐면, 자, 시간의 변화죠. 시간 변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자, 위치의 변화도 어떻습니까? 그렇죠. 넓이가 똑같다고 그랬죠. 시간의 변화가 똑같고 넓이의 변화가 똑같습니다. 위치의 변화가 똑같아요. 평균 속도 어떻다고요? 같습니다. 1번 보기는 네, 동그라미. 1번 참. 2번 BC의 가속도. 이 가속도라는 건 속도 함수의 무슨 함수? 미분, 도함수. 속도가 0인 순간을 체크하면 되겠다. 접선의 기울기, 얘는 여기서 한번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이 딱 가속도가 0인 순간에 한 번 있다는 소리고요. 이 친구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나요? 얘는 3번 존재합니다. 얘는요? 진짜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안에 상수 구간이 존재하잖아. 이 상수함수 구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점들에 대해서는 미분계수가 0이거든요. 쟤는 그래서 뭐야? BC 가속도가 0인 순간 네, 괜찮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아요. 자, 이 B 속도함수랑요, 이 C 속도함수는 뾰족한 데는 없지 않아요. 미분 가능 함수죠. 근데 이 왼쪽 끝에 점과 오른쪽 끝에 점에서의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우리가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왼쪽 끝점과 오른쪽 끝점에서 함수값이 똑같고 얘가 미분 가능 함수라면 대충 그려봤을 때 양 끝의 함수값이 똑같을 때 미분 가능성을 보장받는 함수라면 그 사이 구간에서 미분 계수가 얼마인 순간이 0인 순간이 적어도 한번 존재한다. 자, 무슨 정리? 롤 정리. 이 롤의 정리에 의해서 니은 보기는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가 한 4개 있어요. 최대 최소, 사이값, 평균값, 롤. 이 4개인데 롤은 양끝이 같을 때, 평균값은 다를 때, 사이값은 방정식 근 얘기할 때, 최대 최소는 그냥 있어 이런 정리죠. 그 4개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2번 보기는 동그라미죠. 적어도 한번 존재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양끝의 함수값이 같은데 얘도 앞끝의 함수값이 같은데 미분 가능 함수들로 구성이 돼 있잖아. 이 사이 동네에서 미분 계수가 0인 포인트가 절대 없을 수 없는데 얘를 대화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서 미분이 어떻습니까? 가능하지 않죠. 이런 애들은 저렇게 물어보기 좀 애매합니다. 자, 디귿 3번 보기.
각각의 그래프와 t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모두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죠, 그죠? 왜 같아요? 질문한다면 아니, 같은 도로를 갔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길이 갔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13-4번을 보겠습니다. 방금 풀었던 문제가 이제 예전에 모의고사 기출됐던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13-4번. 자, 지상 10m 높이에서 이거 던지네. 이렇게 짠 이래가지고 여기 10m 높이에서 뭘 던져? 처음 속도 20m/s로 똑바로 위로 발사하게 똑바로 올리면 사실 얘가 여기서 자기 맞거든요, 이렇게. 근데 좀 이제 가시화 시키려고 오른쪽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그림을 그려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똑바로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90도로. 던졌을 때 여기서 얘가 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이 친구의 그 시각 t초 후에 그러니까 시각이 t인 순간에 그 물체의 속도 함수가 20-10t라고 합니다. 속도 함수를 받았습니다. 자, 발사하고 3초가 지났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시오라고 그랬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위치 함수를 정적분하면은 그게 위치의 변화가 나오고요. 얘는 지금 이 함수의 의미가 이게 높이 함수를 설명하고 있는 거라서 이 속도 함수를 정적분을 해버리면은 높이의 변화가 나와요. 자, 1번 문제 보세요. 1번. 자, 몇 초라고 그랬습니까? 3초 후죠? 네. 3초 후에 높이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럼 해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속이 전 아닙니까? 예. 초기 위치가 몇 미터죠? 10m. 자, 하겠습니다. 높이 함수 ht라고 그래볼게요. 자, h3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3초 후의 높이라는 것은 우선은 시각 0인 순간의 높이로부터 이거죠. 그쵸? 시각 0인 순간의 높이로부터 그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vt, 그죠? 높이 함수를 미분한 속도 함수. 속도 함수를 정적분해버리면 얘가 바로 높이의 변화량. 그러니까 초기 높이에서 그 시각 0에서부터 3까지의 높이의 변화를 계산해주면은 그게 바로 시각 3에서의 실제 높이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h0가 얼마인 걸 알고 있고 10m죠? 쏘기 전에 벌써 10m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정적분을 가시면 돼요. 20-10t dt 얘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볼까? 자, 원래 10이 있었는데 자, 갑니다. 바로 가도 되겠죠? 20t 넣고 빼 곱하기 3 이거 마이너스 5t 제곱입니까? 예. 마이너스 5 붙이고 이거 제곱 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곱하기 얼마입니까? 뭐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도 이제 좀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자, 70에서 45를 뺍니다. 얼마가 나오죠? 35m니까 맞나요? 25죠? 네, 25예요. 25죠? 그래서 얘는 3초 지나면 어디에 있다? 25m 높이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2번. 자, 최고점에 도달했대요. 좀 생각을 해봐. 제일 꼭대기 여기에 도착한 거지. 얘들아, 뿅 올라가다가 최고점에 도착하는 순간 잠시 멈추죠. 그러니까 속도가 얼마인 순간? 그렇죠. 이걸 먼저 풀어주시면은 이게 최고 지점에서의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몇 초에서 멈추죠? 그렇죠. 그래서 최고 순간의 높이의 시각은 2초 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서 최고 높이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높이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얘는 h2를 구하시면 됩니다. 시각 2에서의 높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초기 위치 몇 미터였죠? 10m였습니다. 그래서 10m에서 출발했는데 0에서 2까지 또 속도 함수를 접근하시면 위치의 변화량 20-10t dt 이러시면 됩니다. 자, 10은 가만 냅두시고 또 갑니다. 20t잖아요. 이거 누구 뺄 거잖아요.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되고 2 하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5t 제곱이죠. 5t 제곱인데 이러시면 되죠. 얘는 그러면은 10에다가
40을 더하고 20을 뺀 거 아닙니까? 아, 몇 미터죠? 30m죠. 최고 높이 30m였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생각해 볼게요. 아까 시각 3에서 몇 미터 높이에 있었죠?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딱 꼭대기에 걸리는 순간이 시각이 2인데 아까 이건 시각 3이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일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중이었던 거야. 요 정도의 시각 3에 걸렸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높이가 25m라는 거예요. 그쵸? 그런 느낌이죠. 3번. 발사 후 3초 동안 움직인 거리. 실제 움직인 거리라는 건 3초 동안은 여기서 얘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요거까지 묻는 거 아닙니까? 얘는 그러면은 요 길이 한 번 더해줘야 되는데 요 길이 한 번 또 더, 요 길이 한 번 더 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이동 거리, 실제 움직인 거리니까요. 높이의 변화를 묻는 게 아니고. 얘는 그래서 인테그랄, 그러니까 시각 그 3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 그 움직인 거리는 높이의 변화량이랑은 조금 달라요. 얘는 그래서 자 시각 0에서 3까지 가시면서 자 실제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누구를 적분한다? 속력을 적분한다. 그래서 20-10t한테 뭘 붙여서 절대값 붙여서 적분하라고 보면 된다. 사실은 우리가 계산 다 해놓은 게 있어서 할 수 있는데 적분 한번 해보자고. 요 y는 절대값 20-10t잖아요. 절대값은 이 안에 있는 거 보고 바꿔도 되는 거라서 이 10t-20이 조금 더 호감형 아닙니까? 쟤보다는. 이거를 10으로 묶어서 뽑아도 괜찮아요. 저거 상수 뽑을 수 있거든요. 양수는 뽑아내면 얘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쁘죠? 이 그래프는 시각 2t축에 대해서 2에서 뾰족한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겨있죠? 이게 뭐 사실 더 이게 기울기 10이 돼야 되는 거라서 요거 기울기 10이고 요거 기울기 -10짜리입니다.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어디서 어디까지 적분해야 되냐면 0에서 여기 3까지 적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그냥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를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계산 잘 합시다. 요 길이가 2잖아요. 요 기울기 -10짜리 아닙니까? 요 길이 얼마일까요? 20입니다. 바로 가셔야 됩니다. 요 길이 1이죠? 요 길이 10이죠? 그러면 이거 넓이는 이쪽 넓이는 얼마입니까? 20. 이쪽 넓이는 그러면 5죠. 5. 그러면 두 개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25. 실제 이동 거리 25다. 확인해 볼까요? 원래 10m였는데 아까 이 최고 높이가 몇 미터였더라? 아까 최고 높이가 30m였죠? 여기가 이제 30m였기 때문에 원래 높이가 10m였잖아. 얼마 올라간 거야? 20 올라갔다가 떨어졌잖아. 여기까지. 근데 아까 3에서의 높이가 몇 미터였습니까? 25m죠. 30m인데 여기 높이가 25m잖아요. 그럼 올라갈 때 20 올라갔다가 얼마 떨어집니까? 5 떨어지면 실제 이동거리는? 실제 이동거리는 20 올라갔다가 5 떨어진 거잖아요. 맞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13-5번입니다. 뭐야?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한 장 더 넘겨봐. 정석 한 장 더. 아, 기분 좋다. 그지? 갑자기가 왜 이렇게 정석 아마 해설 때는 아마 유제랑 연습 문제 따로따로 넣어놓죠. 내가. 자, 기본 13-5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전피는 자 처음 속도 6m/s의 속도로 점 A를 출발하여 가속도 2m/s 제곱으로 가속도 단위가 원래 m/s 제곱입니다. 동쪽으로 달리고 있다. 동쪽이 오른쪽이죠. 전피가 출발한 지 2초 후에 점Q가 A를 출발하여 동쪽으로 쫓아간다.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게 A가 먼저 출발했고 2초 후에 Q가 시작한 거야. 근데 뭐 천천히가 못 따라잡을 거고 또 빨리 달렸겠지. 따라잡기 위해서는 한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야지 얘를 따라잡을 수 있는지를 얘네가 묻는 거야. 자, 보겠습니다. 자, 전피는 자 보세요.
근데 이거 그냥 좌표 추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얘가 뭐 동쪽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볼게요. 자,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에 A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출발하는 포인트예요. 전P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요. 처음 속도가, 그러니까 전P에 내가 속도 함수를 v1t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Q의 속도 함수를 v2t라고 조금 이제 구분을 좀 할게요. 그랬을 때 이 전P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를 원점으로 생각해도 상관없다. 여기서 출발해서 v10가 얼마인 속도로 출발했대? 6인 속도로 출발했대. 네. 그치? 초기 속도 6m/s. 네. 출발해서 내가 너의 가속도 함수를 a1t라 가정을 하고 전Q의 가속도 함수 필요하면 쓸 건데 a2t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속도가 2짜리 달린대요. 가속도 a1t가 2인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전P는 여기서 6의 속도로 스타트했거든. 근데 가속도가 양수니까 빨라지는 거야, 느려지는 거야? 제가 빨라지는 거야. 점점 빨리 간다고 제가. 그냥 같은 속도 가는 게 아니고. 그거 뭐 얘가 막 우와 이렇게 가고 있을 텐데. 자, 얘는 몇 초 후에 출발한대? 2초 후에 출발한대. 2초 후에. 2초 후에 출발하는데 일정한 속도로 갈 거래. Q는 일정한 속도래. 그러니까 V2t가 어떤 일정한 상수라는 거지. 변하지 않는다. 그냥 똑같은 등속 운동을 한다. 근데 얘는 빨라지잖아, 얘가. 얘는 빨라지고 얘는 똑같은 속도로 간다는 거야. 근데 얘가 얘를 뭐 하고 싶대? 따라잡고 싶대. 내가 보면 꽤 빨리 가야 되거든, 이제. 그치? 그랬을 때 따라잡으려면은 최소한 속도가 얼마 정도는 돼야 하느냐라는 질문인 거야. 해볼게요. 그럼 이제 가정을 합니다. 시각 뭐라 그럴까요? 자, A인 순간에, 시각이 A인 순간에 전P의 위치를 말해보겠습니다. 전P의 위치 함수. 네, 위치 함수 여기 F1t라고 할게. 이 전Q의 위치 함수를 F2t라고 할게. 이제 위치야, 위치. 얘들아, 이 전Q의 가속도 함수는 얼마야? 0이야, 그냥 쟤는. 이거 미분하면 없어지지? 네. 쟤는 그래서 가속도 안 되고 감속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똑같은 속도로 가는 거지. 등속 운동. 그러면 내가, 자, 어떤 시각 A인 순간에 전P가 어디까지 갔을까가 궁금한 거야. 근데 A1t가 이게 가속도 함수가 얘 미분한 거 아닙니까? 얘 미분한 게 이거죠. 네. 자, 그러면은 V1t는 자, 미분해서 누가 된다? 그럼 뭐겠어? 2t 쓰고, 그죠? 2t 쓰고. 원래 적분상수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V1제곱가 얼마였죠? 그럼 저 적분상수 얼마일까요? 오케이. 얘가 그래서 전P의 속도 함수. 부정적분 하듯이 하면 돼요. 왜냐면 둘이 관계가 그렇잖아요. 얘가 그래서 그 전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값을 구했습니다. 속도 함수. 그러면 이제 시각 A인 순간에 전P의 위치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편의상 여기를 그냥 A 출발한다 그랬잖아. 여기는 원점으로 생각해도 상관없어. 원점으로 보자고. 이상한 좌표로 보는 것보다 원점이 편하지. 자, 하나. 시각 A인 순간의 전P의 위치는 자, 어디서 출발했고 0에서 출발했고, 그지? 출발했고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A까지 VT DT야, 그지? 요거 적분하면 된다고, 이제. 그래서 전P의 속도 함수를 가지고 와서 적분해지면은 위치를 구할 수 있다. 얘는 그러면 요거 t제곱인가요? 넣고 뺄 거죠? a제곱. 요거 6t인가요? 넣고 뺄 거죠? 그렇죠. 얘가 바로 전P의 시각 A에서의 위치가 나옵니다. 자, 확인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7이죠. 전P는 시각 1인 순간에 7에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보자. 그러면은 시각 A인 순간에 시각 T가 A인 순간에 이번에는 점 Q의 위치를 한번 구해볼게. 시각 A인 순간에. 근데 여기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게 이거야. 얘는 얘가 출발하는 시각보다 몇 초 있다 출발한다 그랬어. 2초 있다 출발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0에서 A만큼 움직였지만 근데 여기서 출발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쵸? 자, 초기 위치가 0인 건 좋은데요. 자, 보세요. 시각 어디서부터? 그렇죠. 2에서부터 접근을 해야죠. 네. 어디까지? 이건 똑같죠. 얘는 2에서부터 A까지 움직였으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속도 함수 누굽니까? K입니다. K. 그래서 K dt 이러면 얘가 이제 점 Q의 위치 함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산해 보세요. 요거 상수니까요. KT 아니에요? KT? 누구 빼야 되지 않습니까? 뭐죠? 요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얘가 바로 점 Q의 시각 A에서의 위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답 내야죠, 이제. 근데 얘네가 원했던 게 뭐냐면 얘가 뭐 하고 싶다? 따라잡고 싶다. 그러면 점 Q가 점 P를 따라잡으려면 점 Q의 위치가 점 P의 위치보다 어떤 순간이 존재해야 돼? 그렇지. 이런 순간이 존재해야 하는 거지. 그치? 따라잡았다는 게 P가 여기 있을 때 Q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따라잡았을까 못 따라잡았을까? 따라잡았지. Q가 원래 이쪽에서 늦게 출발했거든. 근데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얘가 오른쪽에 있어? 따라잡았네. 근데 만약에 이 점 P의 위치가 점 Q의 위치보다 항상 크다면 그럼 점 P가 점 Q보다 항상 어느 쪽에 있다는 거야? 오른쪽에 있다는 거니까 못 따라잡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냥 부등식 개념으로 가면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러면은 따라서 A제곱 더하기 6A가 이게 지금 점 P의 위치거든요. 그렇죠? 근데 걔가 얘보다요. 보세요. 따라서 A제곱 더하기 6A라는 점 P의 위치 함수가 점 Q의 위치 함수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등식에 해가 어때야 한다? 해가 그렇죠.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이제 얘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생기면서 점 Q가 P를 따라잡은 것이다. 그리고 요 A 시각은 얼마 이상일 것이다. 근데 여기서 얘가 1초가 돼버리면 얘는 출발을 못하죠. 얘는 몇 초부터 출발하니까요? 2초부터 출발하죠. 그래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A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에 이 해가 존재하게 만들어요. 이제 이거 풀고 마무리해줄게. 이제 다시 한번 적어볼게. 여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본이 나와야 돼. 적은가? 그 A제곱 더하기 6A가 K 곱하기 A-2보다 이렇게 되는 A는 2보다 크거나 같은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면 되는 거 아니니? 이게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야. 항상 성립할 수 없지. 그치? 제가 항상 이제 성립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저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면 Q가 얘를 역전한 적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이다. 이게 저 오른쪽에 있는 거 전개해서 왼쪽으로 넘기고 싶은 생각이 있는 친구들 지금 있니? 그러면 이게 약간 답답해져. 잘 봐. 이 부등식에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약간 좀 고학년스럽게 왼쪽에 있는 그래프 y는 a제곱 더하기 6a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우변에 있는 그래프 k 곱하기 a-2라는 그래프를 그려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 얘보다 어디 있는 그렇지 위에 있는 얘가 위에 존재하는 부분이 존재하게 만들어주는 해가 있는 거란 말이야.
마음속으로 이 a를 x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이게 2차 함수. y는 x제곱 더하기 6x고 얘가 y는 k 곱하기 x-2라는 이거 2,0에 걸려있는 기울기 k짜리 직선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전개하는 것도 참 슬픈 거지. 왜냐면 이쁜 모습인데 말이지. 해볼게. 이 A축이 되는 거야 이제. 이 왼쪽의 2차 함수 그래프는 0이랑 마이너스 6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 0이 이런 데 있을 거고 마이너스 6이 이런 데 있겠지만 이 A가 어차피 2 이상만 보는 거라서 이 그래프의 모습은 이렇게 가다가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프가 여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사실. 또 2가 여기 있으니까요. 이쪽도 안 보이고요. 그냥 여기서부터만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완만하게 그릴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서 2차 함수가 그냥 요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이렇게 보다 쭉 오다가 쫙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는 어차피 2부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직선이 얘가 항상 지나는 점도 몇 컴마면 2,0 기울기 얼마짜리 직선 K짜리 직선. 이런 거 다 잘해야 된다.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건 과정이 마무리하고 항상 등장하는 거지. 특히 고유에는 삼각함수 난리 난다 이거. 이런 거 지수로가 함수. 똑같아. 자, 봐봐 그러면. 여기에 걸려있는 직선 아니야? 예. 기울기가 얼마인지를 모르지. 근데 여기서 얘가 만약에 저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 이러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윗부분이 없지. 그러면 얘가 커질 수 없다는 거지. 그럼 이게 얘보다 큰 적이 없다는 말은 점 Q의 위치가 점 P의 위치보다 오른쪽인 적이 없다는 거지. 따라잡지를 못했다. 그러니까 얘가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되다가 커지다. 그렇지. 커지다가 결국은 뭐 하는 순간 그래서 접한 다음에 다 답이라는 거야. 아, 요 순간이군요 선생님. 딱 접하는 순간 여기서부터 따라잡기 시작하네요. 이거보다 더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좋죠 뭐. 막 역전까지 해버린 거죠. 딱 이 접하는 순간이 돼버리면은 하다가 터치 다시 밀린 거야. 둘이 똑같아지는 순간이 한 번 있었잖아. 하지만 뚫고 들어가 버리면은 역전했다가 다시 밀리는 그런 느낌. 정수 마지막 예제가 어렵네 그치? 야 역시 다 생각이 있으신 거야. 대단하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셨지. 상상고가 이분 건지 알지? 이 할아버지 거란 말이야. 뭐가 상산고등학교. 호성대 씨가 만든 학교잖아.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학교를 만드는 거야. 정석이 제일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잖아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용도가 많아요. 여기 잘 때 이렇게 배기도 좋고. 용도가 많아요. 자 그래서 자, 접하게 만들어 봅시다. 자 접선의 기본 접점좌표를 뭐 하는 것으로? 그렇죠. 가정하는 것으로 모든 문제 풀이가 시작된다. T라 그래 T. 그럼 여기가 이제 그러면은 자 T, 여기다 T 넣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2차 함수에다가요. 네, 그래서 T, T제곱 더하기 6T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내가 요 이 핑크 직선의 기울기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접선 미분 기본기를 기억하세요. 저 직선의 기울기는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어떻습니까? 돼요. 이 두 점을 잇는 평균 변화율 어떻습니까? 돼요. 쌤이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의 풀이 방법은 중학교 때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수이다.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수와 똑같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게 아마 주변 친구들보다 한 4~5수로 사라질 거다.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고 조언 드려요. 자 보세요. 이 핑크색 직선의 기울기는요. 이 점에서의 2차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도 되지만 2,0이랑 이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미분부터 하겠습니다. 요거 미분하면은 2a 플러스 6인가요? 예. 거기다 t 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은 평균 미분계수는
2t 플러스 6이 땅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저것은 이 2,0이라는 포인트랑 이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뺀 거분의 뺀 거로 갑니다. 평균 변화율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t-2분의 t제곱 더하기 6t 빼기 빵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식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t-1을 좀 곱해주면은 여기 쏙 곱해주려나?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2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t 마이너스 12가 만들어지나요? 예. 네, 플러스 2t 자, 마이너스 12가 만들어졌고요. 저거는 그냥 냅두세요. t제곱 더하기 6t니까요. 넘겨보겠습니다. 자, t제곱 호호호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네. 이렇게 만들어지죠? t가 음수일 수는 없다. 시간인데, 그지? t도 2 이상은 돼야 되고 t 값은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기울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친구의 기울기에 관심이 있죠. 기울기는 뭐 얘도 기울기고 얘도 기울기인데 뭐 여기다가 6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18인가요? 그래서 최소한 속도를 얼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18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 Q라는 자동차가 그 친구를 따라잡을 수 있다. 약간 좀 활용 느낌이 좀 있죠.